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새로운 과정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오늘 처음 연결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대가 되는데요. 실시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인연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가워요. 첫 수업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저는 강사 아루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타로 전문가로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강의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개강까지 오래 기다리셨죠? 웨이트 타로 중급 과정 첫 강의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웨이트 타로 기초 과정을 모두 마쳤어요. 기초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웨이트 타로의 구조와 이론을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이번 중급 과정부터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소울 넘버라는 상담 기법을 통해서 메이저 아르카나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소울 넘버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생일 카드, 영혼 카드, 생일수 등으로 불리는데요. 이 생일수를 구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수비학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의 정해진 의미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더하고 빼고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 최초 제시자가 만든 방식 외에도 응용된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를 해요. 특히 이따가 알려드릴 음력, 양력, 생일수는 한국에서 발전된 방식이고요. 수업 전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께서 소울 넘버를 구할 때 정해진 방식이 따로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에 올해의 연도까지 더해서 나온 숫자를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물론 정해진 법칙이라는 거는 없어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 더 좋다 할 것도 없겠죠. 말씀드렸듯이 수비학도 워낙 다양한 의미와 활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하나의 방식을 체계화해서 이론을 확립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니까 저는 제가 오랜 시간 정립을 해왔고 또 증명할 수 있는 내용과 임상으로 만든 소울넘버 상담 기법을 우리 선생님들께 고스란히 전수를 해드리려고 해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테니까 일단 제가 안내드린 내용으로 먼저 상담에 적용을 해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임상으로 더 보충을 하시면서 알려져 있는 다른 방식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만의 팁이나 해석 방법은 오늘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소울 넘버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게 벌써 8년 전쯤이에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이 소울 넘버라는 게 단순히 메이저 카드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요. 한 사람의 삶과 고유성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데 정말 깊이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상담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다가 강의로 만들게 된 게 2020년도인데요. 타로를 배우는 분들과 내부 강의도 많이 진행을 했지만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소울 넘버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로 교육을 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임직원분들 워크샵으로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타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분들도 이 소울넘버 개념에는 정말 공감하시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도 단지 카드 해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따로 나뉜 과정이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꼭 소개하고 싶어서 올해부턴 중급 과정에 이 소울 넘버를 포함해서 안내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중급 과정에서는 이 소울 넘버 상담 기법을 통해서 메이저 카드를 배우면서 각 메이저 카드에 배정된 행성과 별자리의 상징도 함께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진행하는 또 다른 점성학 관련된 수업들이 있어요. 심볼론이라던가 호로스코프 멜린이라던가 그래서 점성학이 주가 되는 수업에서는 지금 우리 중급 과정에서 다루는 깊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점성학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소울 넘버를 할 때 그리고 중국 가정에서는 웨이트 타로와 연결지어서 이 점성학의 상징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카드의 성향을 알아보면서 개인의 빛과 그림자, 빛은 뭘까요? 건강할 때 드러나는 우리 본연의 모습이나 자원, 반대로 그림자는 불건강하거나 아니면 취약해졌을 때 드러나는 모습,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나답게 살아가면서도 좀 더 통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또 여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이 이론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생일수 외에도 직업수, 그림자수, 그리고 한 해의 흐름을 보는 연도 카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소울 넘버를 다 배우고 나면 비포 애프터 타로 카드와 웨이트 타로를 비교를 해서 웨이트 타로 카드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선생님들께서 상담 장면이나 아니면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배울법을 안내드리고 실습을 하면서 중국 과정을 마무리해 볼 계획이에요.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이론을 열심히 다지느라 카드를 해석할 시간은 많이 없었잖아요. 대신 이론을 정말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다면 중국 과정부터는 현장감을 살려서 쉽고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각 카드를 마음이나 상황, 결과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이 소울 넘버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성향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 방식이 좀 새롭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기초 때 알려드린 내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기초 과정에서 안내드린 이론과 연결지어 보는 과정에서 카드에 대한 시선도 더 확장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소울 넘버란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소울 넘버는요, 생년월일을 더해서 나온 숫자를 바탕으로 해요. 그 숫자가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기질이나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한 개인의 성격 유형이나 성향, 내면의 자원까지 알려주는 방식이기도 해요. 1978년도에 엔젤레스 에리언이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 내용을 처음 발표를 했고요. 이후로 타로를 공부하거나 상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어요. 지금은 여러 방식으로 응용이 되고 있고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소울 넘버에서는 특히 숫자, 수비학이라고 하죠. 이 수비학을 통해서 나온 숫자를 메이저 카드와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행성과 별자리, 원소에 따라서 그 기질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원소가 우리의 성향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원소 있죠. 불, 물, 공기, 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소울 넘버를 보시면 내가 불의 성향과 공기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물의 성향과 흙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어떤 분들은 흙의 성향만 두 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성향이 크게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기랑 흙을 한번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성향이 굉장히 다른 두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원소는 가볍고 자유롭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흙의 원소의 성향은 어떻겠어요? 진지하고 성실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소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떠한 성향이 더 낫다 비교할 수는 없겠죠. 기초 과정에서 원소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급 과정에서는 이 원소가 우리의 성향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중점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자료에 보면 원형과 타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타로 카드는 이미지로 구성된 상징이기 때문에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던 원형과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무의식 속의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상징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고 하면 대부분 모성애, 따뜻함, 포근함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런 보편적인 이미지는 무의식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집단 무의식 안에 원형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다 어머니에 대한 심상이나 이미지나 감정이 다를 거예요. 개인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카드 중에서 이 어머니를 상징하는 카드 어떤 게 있나요? 여황제, 그쵸? 여황제 카드가 떠오르죠. 그러면 이 여황제 카드를 원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돌보거나 혹은 무언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또 원형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아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순수하고 해맑다, 천진난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아이 하면 바보 카드의 원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바보 원형을 솔 넘버로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이 같은 성향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인의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순수한 부분이 남아 있을 거예요. 황제나 아버지. 아버지 하면 이 어머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고 좀 권위적일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원형은 메이저 카드의 4번 황제랑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황제를 소울 넘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딱딱한 갑옷을 장착한 사람들이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노인 원형은 어떤 거랑 연결돼요? 9번 운둔자랑 연결이 되죠. 이 운둔자처럼 이 9번 카드를 소울 넘버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지하고 철학적이고 한 곳에 깊이 몰입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러한 원형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헌신적인 사랑의 원형,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현자의 원형. 원형이 사람의 형태로만 존재하나요? 아니요, 동물에도 있죠. 여기 보이는 여우의 원형은 어때요? 우리가 보통 여우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홀리고 똑똑하고 애교 많고 매력 있는 것을 상징하죠. 옆에 보시면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어떤 원형을 상징해요? 용맹함, 그리고 동물의 왕이니까 리더십을 의미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별자리나 행성도 다 이러한 상징 혹은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형은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내재화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소울 넘버는요, 이 원형을 메이저 카드와 연결을 지어서 나와 타인의 성향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과 영향력을 담당하는 22장의 카드를 메이저 카드라고 하죠. 맨 위에 바보 카드부터 월드 카드까지 총 22장이 있고 이 메이저 카드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안내 드렸었어요. 세상을 처음 경험해보는 어린아이인 바보부터 그리고 전인적인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월드카드까지 우리 삶의 성장 과정을 담아내고 있죠. 이 여정에 대해서는 제가 기초과정에서 자세히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한 과정을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영성이에요. 요즘은 매스컴에서도 타로 카드가 자주 등장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훨씬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영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거든요.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해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타로 카드에서 이 메이저 카드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통찰이기도 해요. 아보로 시작을 해서 월드에 도달하는 이 길이 결국은 분리된 내 안의 요소들을 통합을 해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빛과 그림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빛이라는 것, 가장 좋아하는 나의 모습, 그림자라는 것은 가장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모습, 그리고 이성과 감정, 우리가 흔히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머리와 가슴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메이저 카드 여정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 선생님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가슴은 A를 원해요. 그런데 머리는 B를 말할 때 우리는 자주 혼란을 겪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어떤 방식이 나한테 잘 맞는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또 일이나 관계에서는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사람마다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과 성취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소소한 일상 안에서 갖는 내면의 안정이 가장 큰 행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소개드리는 이 소울 넘버라는 방식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 질문에 답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성향도 함께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나랑 그렇게나 비슷하게 느껴졌구나. 혹은 우리는 정말 너무 달라서 힘들었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내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다 다르게 보이죠. 이 다름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 관계는 더 건강하고 유연해질 수 있겠죠. 소울 넘버는 그런 자기 이해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볼까요? 서로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소울 넘버를 비교해 볼게요. 러버스와 은둔자예요. 이 두 인물의 성향은 어떤 의미에서는 극과 극인데요. 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함께 있을 때 힘이 나고 자기를 보여주면서 또 상대방도 솔직하고 진실되게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이름 자체가 연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죠. 그래서 러버스들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공유하길 원해요. 옷을 벗고 있는 인물들이 그렇듯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근데 반대로 은둔자라는 인물은 혼자 있고 싶어 해요. 혼자 있어야 회복도 되고 충전도 돼요. 사람들 안에 있으면 외려 쉽게 지쳐요. 그리고 자기 속내를 다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혼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연인이라면, 부부라면, 동료라면 어떨까요? 서로 너무 달라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이런 차이를 알 수 있다면, 아, 나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이지만 저 사람한테는 힘든 일일 수 있구나. 힘든 거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 관계 상담할 때도 두 분의 소울 넘버를 비교해서 알아보고 타로 상담을 할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타로 상담을 하지 않고도 소울 넘버만으로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통찰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예시 볼까요? 이것은 바보와 황제예요. 이름만 들어도 서로 극단인 것 같죠? 바보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구속받고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돈이 안 돼도 재밌으면 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규칙 같은 것은 바꾸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삶에서의 자유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
풀적 여행이라도 꼭 가줘야 돼요. 그런데 내 직장 상사가 혹은 부모님, 배우자가 황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는 통제하고 책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룰이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기를 원하고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둘이 어떤 갈등이 있을지 예상이 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이를 알면 반대로 나와 다른 상대방의 면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갖고 있는 상대를 통해서 상호 보완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비슷하면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저 사람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뭔가 통하는 것 같은데, 익숙하고 편하네, 라고 하지만 사실 별로 배울 건 없어요. 나의 또 다른 거울처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극단인 소울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도 받고 또 다른 경험을 좀 해보기도 해요. 영혼이 인간이라는 몸을 입기 전에 이번 생에서 하게 될 경험을 미리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해서 온다고 한다면 소울 넘버는 그 계획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혹은 설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꿈을 분석받을 수도 있고, 요즘은 사주나 MBTI도 굉장히 보편화되었죠. 성격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애니어그램이라던가 휴먼 디자인, 유전자 키, 휴먼 컬러,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상담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저도 대학원에서 자아초월 상담을 전공을 했지만 동기들만 봐도 상담 영역이 다 달라요. 저는 타로 심리 상담을 하고 어떤 친구는 정통 심리 상담, 최면 상담, 점성술도 있고 오라소마도 있고 아주 다양하죠. 그렇지만 저는 타로 심리 상담사이자 강사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또 소울 넘버를 통한 상담 기법이 제가 만난 그 어떤 기법보다도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 정확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도 많잖아요. 근데 소울 넘버는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만 들으시면 바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별자리나 행성 같은 점성학적인 이론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성향만 기억하셨다가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교재를 보시면서 상담을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것은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사주, MBTI 다 마찬가지죠. 이 카드 한 장 혹은 두 장으로 다층적인 우리 존재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사주가 8글자로 사람을 분류하고 MBTI가 16개 유형으로 성향을 나눈다면 타로 카드에서는 22장의 메이저 카드로 각자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제가 자세히 안내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대체로는 많이들 공감을 하시고 신기해 하시는데 내용을 보시다가 나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랑 매치가 잘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 카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부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MBTI나 사주도 속속들이 다 맞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이나 통계라서 개인에게 맞춘 분석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원형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어떤 건 많이 와닿고 어떤 건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다 펼치지 못한 나의 잠재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좋은 면은 나의 자원으로 잘 활용을 하고 부정적인 면 혹은 불편한 부분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이 시간이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하실 때도 미리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방어나 경계심 혹은 저항이 좀 해제될 수 있겠죠.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나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면 소울 넘버를 안 배우니만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담자들도 금방 알아요. 네가 뭔데? 너 뭐 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소울 넘버는 이러이러한 성향인데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더 깊이 있게 보이기 시작해요. 특히 진로 상담. 진로 적성이 관련된 상담에서 이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죠. 첫 번째가 청소년기. 청소년 상담할 때 이 솔럼버 기법 활용을 하면 나에게 맞는 적성을 좀 찾아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시기가 요즘 40대에서 60대 시기에 많이 찾아와요. 실제로 이 시기에 제2의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던가 혹은 제 인생 이막을 열려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의 적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도 이 솔럼버 기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내담자의 성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담자도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받는다고 느껴서 신뢰가 훨씬 금방 생기고 상담도 훨씬 잘 풀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울 넘버를 알아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선천적인 성향과 후천적인 성향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의 성향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선천적인 성향은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본성과 기질을 말해요. 혼자 있을 때의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무의식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후천적인 성향은 양력생일을 기준으로 해요. 외부적으로 좀 더 드러나는 모습, 내가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 또는 스스로 되고자 노력하는 방향성을 뜻해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갈 거야.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야. 라고 생각되는 모습이겠죠. 어떤 경우는 이 후천 성향을 영혼의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러버스의 모습을 통해서 신비사제의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선천의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후천의 성향으로 완성짓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 상담을 해보면 후천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가장 편안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고자 하는 모습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조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면이나 우리가 수행하는 익숙한 역할하고도 연관된 개념이에요. 이 선천 성향과 후천 성향이라는 접근은 사실 전통적인 소울 넘버 방식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은 한국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발전된 응용 방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음력도 보잖아요. 그쵸? 아직도 음력 생일을 기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기존의 소울 넘버는 후천수 하나로 해석을 했지만 선천 성향까지 함께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해석으로는 다 담지 못했던 개인의 또 다른 면모나 삶의 방향성까지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점성술에서 말하는 태양궁하고 어센던트의 개념하고도 닮아 있는데요. 심볼론 배우신 분이나 아니면 점성학 지식이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태양궁은 본래 나의 모습, 중심적인 자아를 말하고 어센던트는 외부에 드러나는 이미지 혹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우리가 입고 있는 역할의 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천수는 태양궁에 해당하고 후천수는 어센던트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개념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소울 넘버를 활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제 소울 넘버인데요. 제 선천수는 러버스, 후천수는 신비사제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진심으로 관계 맺는 것을 삶의 큰 의미로 느껴요. 그게 러버스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일 때는 회사에서 업무보다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에 훨씬 집중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고민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로도 그래서 배웠던 것 같아요. 소통을 하고 싶어서요. 타로만 가져가면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주고
고민을 다 터놓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직업으로 삼자 하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전공을 한 거죠. 나중에 소울넘버를 계산을 해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좋아했구나. 어릴 때 왜 그렇게 애정을 갈구하고 또 그렇게 애정이 고팠는지 이제야 좀 알겠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선생님들 앞에 안내자로 설 수 있는 것도 다 신비사제라는 소울 럼버의 영향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러버스는 사적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다 보여주지만 신비사제는 훨씬 더 공식적인 집단에서 그리고 공적인 모습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죠. 저는 이 두 성향을 같이 쓰고 있어요. 러버스를 같은 선천수로 갔더라도 후천수가 은둔자인 사람, 여왕제인 사람, 죽음 카드인 사람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두 카드를 놓고 비교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또 흥미로운 건 이 두 장의 카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두 카드가 모두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카드의 공통적인 부분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연인은 이 관계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신비사제는 집단 안에서 인정받고 신뢰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쓸 수 있어요. 둘 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의 위치를 많이 신경 쓰고 연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러버스는 옷을 벗고 있고, 신비사제는 온몸을 감싸고 머리에는 왕관까지 쓰고 있죠. 제가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벗고 있는 인물은 개방적인 성향,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먼저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옷을 껴입고 있거나 아니면 갑옷을 입고 있는 인물은 방어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에서의 모습은 신비사제처럼 굉장히 공적이고 예의 바르면서 혹은 이론이나 규칙을 중시하는 인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석에서는 러버스답게 굉장히 솔직하고 허물없이 장난도 많이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카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선천성과 후천성을 같이 본다는 것은요, 타고난 나와 그리고 사회적인 모습의 나를 동시에 인식하고 조율해 가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둘 다 같은 카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 성향이 두 배가 돼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선천, 후천이 완전히 극단적인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차이를 인식하고 그 간극을 조율할 수 있다면 삶의 방향성도 훨씬 명확해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진행한 소울 넘버 상담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상담에 오셔서 내담자가 나눈 주제가 뭐였냐면, 아,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우울한데 어떻게 해야 나아질지를 모르겠어요.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소울 넘버를 계산을 해보니까 선천 성향이 바보고 후천 성향은 여황제예요. 원래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고 여기저기 새로운 경험을 하러 돌아다니는 게 바보의 원형이거든요. 근데 여왕제는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어머니잖아요. 물론 여왕제에도 여러 면모가 있지만 이분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바보의 성향을 결혼 이후에 그냥 다 배제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정이 있었어요. 아내분이 많이 아파서 본인의 삶을 좀 포기하고 아내를 케어하는데 삶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내가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계속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친구도 안 만나고 여행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대요. 그리고 반려동물도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자식처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성향이 바보인데 그렇게 살면 나답게 살 수 있을까요? 두 카드의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여왕제가 후천수니까 여태껏 그렇게 살들이 아내를 돌볼 수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본성인 이 바보의 자유로운 기질을 너무 억압하고 거스르니까 마음에 탈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혼자 여행 가신 게 언제예요? 우리 선생님 혼자서 여행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면서 눈을 반짝반짝 빛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잊고 있었는데 원래 한 번씩은 좀 훌쩍 바다도 보러 가고 캠핑도 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있다가 오기도 했는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잊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타로 카드로 여행을 다녀오면 지금의 우울감에 도움이 되는지 뽑아봤더니 컵삼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가시라고 했죠. 그게 선생님한테는 너무 필요하다. 그런 처방을 제가 내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울 넘버를 알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담자의 마음을 좀 더 열게 하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타로 상담 전에 특히 처음 만나는 내담자는 무조건 소울 넘버와 하늘의 수부터 알아보고 시작을 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제 상담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 상담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그 상담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나를 알아가는 타로카드 읽기예요. 이게 우리 기초과정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상담 프로그램을 5단계로 구조화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1단계가 이너액티브 카드로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보는 것이고요. 2단계가 이 소울넘버 기법이에요. 이 소울넘버를 보잖아요. 그리고 나면 당연히 카드를 읽는 방식도 훨씬 내담자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담의 정확도나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러버스들은 정말 관계 상담을 많이 해요. 말씀드렸듯이 이름부터가 연인이잖아요. 내 진정한 연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러버스를 소울 넘버로 가진 분들은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애정을 충족받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사람마다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은 다 다를 거예요. 단절이나 고립을 선택을 한다던가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사랑이나 애정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러버스예요.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이슈도 정말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은둔자들은 혼자 있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해요. 관계 안에서 적절히 분리를 해야 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고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울 넘버를 먼저 알면 이 내담자의 성향에 맞춰서 접근이 가능하죠. 아, 선생님은 이 카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가 선생님에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라던가 은둔자가 관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하지만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에게 정말 관계가 필요한가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담자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소울 넘버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계산법을 알아야 되겠죠. 계산법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랬죠. 계산법이 다양하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안내드리는 기법을 중심으로 한번 탐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소울 넘버를 계산을 하실 때 내 생일이 1972년도 7월 6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더하셔야 되냐면 1972 더하기 7 더하기 6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년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통으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계산기로도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기로 한 계산하고 맞는지를 좀 맞춰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숫자가 4개가 나와요. 1985가 나왔죠. 1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 하면 23이 나오거든요. 우리 메이저 카드가 22장이죠. 그러니까 22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메이저 카드에서 내 성향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22라는 숫자는 바보 카드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공식이에요. 22는 0이다. 0번 바보다. 그러면 1번부터 21번까지를 이 숫자 안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더해서 나온 숫자가 지금 23이 됐잖아요. 22를 벗어나는 숫자죠? 그러면 더해서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의 생일수는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음력이죠? 그러면 양력도 더해야 되겠죠. 여기가 선천수고 여기가 후천수잖아요. 그러면 1972 더하기 8 더하기 14를 하면 나오는 숫자 1994. 더했더니 똑같이 2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5번 두 개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유재석 씨가 5번 신비사제 카드를 두 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우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재석 씨가 그 집단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죠. 안내자처럼 제작진도 유재석 씨한테 의지를 하고 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완벽주의자적인 삶을 살잖아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또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그 모든 성향들이 다 신비사제에서 나오는 성향이다. 근데 그것이 두 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강화된 모습으로 사회적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본래 기질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숫자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가끔 20번 소울 넘버인데 2번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번으로 나오면 심판 카드지 고의 여사제가 아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교재를 참고하셔서 해석을 해보시고요. 수업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보내드린 교재 있잖아요. 교재에 있는 본인의 성향 한 장 혹은 두 장이 있을 텐데요. 별자리나 밑에 있는 대표 성향을 한번 읽어보시고 소감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카드 한 장 한 장 배우면서 제가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 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두 장의 카드를 연결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의 사례를 제가 좀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동영상으로 들으시거나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저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좀 담아보려고 해요. 전차의 태양, 와, 우리 태양도 많다. 자, 일단 우리 선생님은 전차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보면 물의 불이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차를 갖고 있다라는 건 우리 선생님이 원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추진력도 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선생님이 쉬지 않고 뭔가를 막 배우러 나가시고 성장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전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되게 섬세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아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방어 기제를 작동을 하는 것일 수 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의 영혼의 방향이랄까요? 그게 태양이라고 본다면 방어 기제, 이 갑옷을 이제 해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목표 지향적인 삶의 방향성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순간을 좀 더 즐기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태양카드 우리 나중에 중국 가정에서 비포 애프터 카드에 보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에 충실하면서 현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선생님의 삶에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60대 정도 되셨죠. 실제로 이 소울 넘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완성형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융의 그 개성화 과정도 35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는 정체성, 정말 나다운 나는 이 시기 이후로 더 완성이 돼가는데, 그래서 60대 이후의 분들을 보면 소울 넘버가 훨씬 더 잘 발현이 되거나 드러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경험이 되게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 선생님은 힘든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느라 되게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냥 정말 아이같이 순수한 해맑음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더 허용을 해도 된다. 자신 있게 나를 좀 더 드러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왕제 카드가 선천, 후천수 둘 다 해당을 하는 사례죠. 그러면 원소로 따지자면 흑의 흑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천, 후천이 같으면 이 기질이나 성향이 강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미술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흑사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내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실성이나 안정성을 고려해서 무언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나는 삶 자체가 그 성장의 이슈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태까지 인생 전반기에는 우리 선생님이 미술 학원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교육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는 자기 성장의 이슈를 좀 더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 나를 돌보고 밖으로 향했던 것을 좀 더 내적으로 가지고 와서 선생님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왕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담에서도요, 기본적으로 흑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보다는 되게 현실적인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것에 되게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잘해요. 이런 방향으로도 선생님의 그 특성을 하루 상담에 녹여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자세한 것은 여왕제 카드 들어갈 때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은 성향이 둘 다 흑이라서 흑의 안정을 지향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 근속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그 소속에서 주는 안정감, 그리고 월급에서 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선생님에게 굉장히 삶의 필수 요건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여황제도 누군가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것에 재능이나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타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저처럼 제자들을 양성을 한다던가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그들을 키워내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선생님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흑 성향이 강한 분들은 현실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사실 영성이라던가 뭐 직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하실 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흑성향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영성이나 직관을 경험하게끔 혹은 표현하게끔 하는 방법을 우리 선생님이 더 연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론적으로 좀 더 체계를 잘 쌓아서 선생님이 접근을 하려고 한다던가 다른 분들보다도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내가 납득이 되는 구조나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내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 하시면 딱 좋죠. 교육 사업에 되게 특화된 소울 넘버 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 거, 그게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러버스의 황제. 제가 아까 안내해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극단으로 카드가 배열되어 있을 때 보통 이런 경우는 내담자 분들이 나의 성향이 되게 극과 극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죠. 여기는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되게 개방적이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다가가는 그래서 관계를 중시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인물이 연인 카드인데 반대로 황제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경계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우선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황제는 자기 자신의 취약한 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연인에서 황제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아마 충분히 선생님이 익숙하게 다루는 부분일 거고, 이제는 좀 더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식, 주도권,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더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저도 러버스니까 알잖아요. 사실 이 관계 지향적인 분들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되게 달라지는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안정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관계 내에서도 진실되게 다가서고 솔직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 선생님에게 있지 않을까? 원소로 보면 공기의 불이거든요. 러버스가 공기죠. 그래서 사실 관계 안에서도 소통이 잘 되고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운 관계를 되게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불이 있으니까 관계 내에서 내가 뭔가를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열정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확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면모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황제 카드 할 때 안내드리겠지만, 황제를 이제 후천수로 갖고 계신 분들은 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안에 가더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나 아니면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업, 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러버스를 갖고 있는 황제의 분들이 그래도 인간관계를 되게 잘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면서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만난 그 대표님들 중에서 러버스의 황제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인사 관리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솔직하고 관계지향적이면서도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비사제의 황제. 신비사제는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찌됐든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선생님처럼 소속이 주는 안정감, 이게 우리 선생님한테 되게 중요했을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고, 또 그 조직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신뢰받는 것에 만족감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 영혼이 계획한 삶은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일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더 많은 주도권을 발휘하는 거? 그래서 나만의 집단을 만들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것을 우리 선생님이 좀 더 배울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집단을 나와서 나중에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잘 맞게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실제로도 자기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황제 카드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의 삶의 이슈하고도 맞닿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흙의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을 내리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흙의 성향이 일단 선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고, 그리고 되게 많이 알아보고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좋아요. 오, 신비사제의 러버스. 저하고 순서만 다르네요. 우리 선생님은 흙의 공기예요. 그쵸?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 신비사제는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쉬운 언어로 바꿔서 학습을 시키는데 강점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러버스는 또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배우시겠지만 쌍둥이 자리라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정도에만 만족할 수도 있지만, 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고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로 신비사제 갖고 있는 분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세요. 사실은 학위를 따려고 한다던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던가 뭔가 그런 방향으로 관계 내에서 나의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도 제가 항상 느끼지만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 방향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되게 강하다. 근데 그랬을 때 좀 충족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에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좀 딱딱해진다던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를 할 때 내가 너무 이론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카드들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신비사제 갖고 계신 분들, 저도 포함,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관성적이에요. 했던 대로 하려고 하고, 왜냐면 그게 안정적이니까. 근데 그 성향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신비사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22장 카드 중에서 가장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내려놓고 지금 이 신비사제에서 러버스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집단, 가정이라던가 뭐 가족이라던가
신비사제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우러러 보고 있고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생각.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내려놓고 이제 좀 더 개인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선생님은 이 방향으로 가니까 내 가슴에서 원하는 거, 내 생각대로 솔직하게 나가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가 삶에서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선생님의 성장 방향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어떠세요? 네네, 유연성을 키우는 것으로. 그죠? 우리 신비사제들은 이제 그만 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좋으면 상관없다. 약간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 심리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의 얘기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둘 다 옷을 벗고 있죠. 심지어 여기는 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선생님이 솔직하고 진실되고 가식 없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분인지 소울 넘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관계 내에서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진실성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진짜 싫어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나를 열어서 보여줬는데 나를 배신해? 그럼 가만두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극단적인 면이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그림자 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말했을 뿐인데, 타인이 나를 오해한다던가, 나는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외려 내가 좀 상처를 받는다던가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이 러버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계 이슈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공기의 불이잖아요. 그럼 되게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따뜻한 면모가 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조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단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요. 좀 밝고 솔직하고 즐겁게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것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담도 잘 맞고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신 일도 잘 할 수 있는 요인이 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되게 건강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러버스 얘기하겠지만 러버스도 태양 카드도 자기 치유력이 있는 카드, 자기 재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어도 잘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태양은 모든 생명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긍정성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러버스 할 때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여정이 이 두 장의 카드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소울 넘버 수업을 통해서 여태까지 선생님의 삶에 대한 고민, 의문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둘 다 2번으로 연결이 되는 숫자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국 가정에서 이 두 장의 카드를 수비학적으로 연결해서도 알려드리는 만큼 연관성이 되게 깊은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번의 2번은 원래 고위여사제에서도 내 마음의 균형과 조화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그 중심점에서 침착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내 내면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 어떤 정체성이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심판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타고나기를 내 안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 메시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두 장의 카드다 보니까 직관력이 강하다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스스로 소통을 한다던가 그래서 사실 이 두 장의 카드는요 그 외부의 기준이나 의견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선택을 하는 그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심지가 강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오셨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느끼고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게 옳아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력과 통찰력을 좀 더 믿고 그 방향으로 발달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거예요. 물론 개발하면 할수록 더 성장이 되기는 하지만 타고난 거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냥 척 보면 알아요. 그리고 느껴져요. 사람 보는 눈도 되게 정확하고, 그리고 아,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기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다. 근데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나 자신에 대한 안정성이 어릴 때부터 자리 잡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되게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심적인 기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감성이 너무 강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지금 심판에서 고위여사제로 가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내가 성장할수록 더 나 자신의 균형이나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그 고요함, 평정심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고위여사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직관력이나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내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 그게 이제 상담이겠죠. 그런 방향으로 선생님의 재능을 활용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심판은 불이고 고위여사제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내가 열정을 발휘해야 될 때, 추진력을 발휘할 때는 확고하게 딱 나가버리는 측면이 있고, 한번 판단하면 돌이키지 않죠.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물은 경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약간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내가 잘 조율하는 방법을 아마 앞으로는 더 배우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길게 제가 얘기를 해봤네요. 명상을 시작하셨다는 건 너무 좋아요. 선생님한테 되게 적합한 활동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는 좀 더 나 자신의 그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필요한 답이 다 내 안에 있다가 고위여사제의 핵심 질문이자 주제여서 그렇게 스스로를 좀 더 믿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제일 좋은 상담이 그 상담자에게 의존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원을 찾아주고, 그리고 스스로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좋은 상담자의 역할이잖아요. 이 솔넘버에서는 이렇게 개인의 자원이나 성향이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솔넘버를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안내드리기 위함이라서, 상담에 쓰여지는 언어를 우리 선생님들이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자기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실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바보카드에 배정되어 있는 행성, 그리고 바보카드의 원형,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삶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 성향. 기관에서 집단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가져가서 선생님들이랑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이미지예요. 바보 카드를 성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원래의 모습 혹은 건강하게 드러날 때랑 불건강하게 드러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씩 탐색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마지막으로 나눌 주제.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론을 더 들어가기보다는 실습을 하고 마무리를 해서 다음 주에 이론을 쭉 이어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실습을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교재에 28쪽에서 29쪽에 보시면 소울 넘버별 자기 탐색을 위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제가 3개 정도를 추려서 써놨는데, 선생님들의 소울 넘버가 1개에서 2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를 정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좀 더 와닿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 하나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맞는 카드를
웨이트 타로 78장을 다 섞어서 조언 카드처럼 한 장을 뽑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바보의 질문을 보시면 더 자유롭고 가볍게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바보의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을 때 조언 카드로 완즈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바보의 원형을 갖고 있는 내가 더 자유롭고 가볍게 살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거나 아니면 내 본능이나 충동을 믿고 도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구나. 새로운 영역에 그냥 한번 직진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더 필요한 삶의 방식이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카드 한 장을 안 보고 뽑아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이야기 나누고 수업을 마쳐볼게요. 카드 뽑아서 올려주신 순서대로 피드백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위 여사제의 질문 중에 내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검삼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조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내적인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 있으면 자꾸만 그 상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죠. 그리고 원래 우리 선생님은 사실 굉장히 분명한 판단력이나 통찰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내면에 상처가 남아 있으면 그 상처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자는 자기 상처를 치유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내 문제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고 동일한 상처를 갖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에서도 내가 훨씬 더 잘 중심을 잡고 안내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사함의 조언이 우리 선생님 내면의 상처를 좀 더 직면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검을 좀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음에 꽂혀 있는 이 세 개의 검을 빼야 된다. 네, 어떠세요? 우리는 최근의 상처라고 하지만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것과 결부가 될 때 그게 상처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취약한 부분에 상처가 나는 거라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근원적인 문제부터 회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계신 명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원인이 되는 장면을 한번 만나보고 그런 작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선생님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 자신의 경계와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완즈이는 잘 보호하고 있는 카드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경계나 보호나 방어를 상징하는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고요. 성이 나의 경계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그 경계를 잘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인물이 이 완즈 2번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완즈이의 인물도 지금 성 안에 있지만 성 밖의 세상?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도전이나 모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경계를 보호하고 그리고 어딘가 소속됨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밖으로 쉽게 잘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완지의 인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신중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언젠가는 성 밖으로 나가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제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방어, 자기 보호가 되게 삶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사실 성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버스가 와서 솔직함을 요구하고 진실됨을 요구해서 나에게 자극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좀 받아들여 보는 것이 사실 선생님에겐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극이 된다, 불편하다 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것이 익숙치 않고
그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대응을 우리 선생님이 좀 더 받아들이신다면 훨씬 더 유연하고 좋을 것 같아요. 내 경계를 보호하는데 이렇게 딱딱하고 되게 단호하고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를 싸해지게 하는 것보다는 재치 있게 혹은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우리 선생님이 그 관계의 균형을 지키면서 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2번이라는 균형과 조화라는 그 숫자의 의미하고도 연결지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삶의 다양한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방향대로 좀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검구가 나왔다. 그죠? 조언으로. 어떤 질문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너무 해석을 잘 하셔서 제가 사실 더 보충할 거는 없는데 나의 창조성을 내가 잘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그 여왕제의 질문에서 검구가 나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정신적인 고통이라던가 아니면 후회라던가 그 괴로움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검구가 나왔다는 건 지금 현재의 온전히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가정에서 검구 카드에 보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둠, 두려움과 직면을 하라는 그런 이미지나 제목이 보여요. 그래서 아,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직면하고 선생님의 그 많은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 실제의 현실과 선생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검구의 인물처럼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직면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가 되면 좀 더 용기를 발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검구에서 다른 카드로 변화될 수가 있겠죠. 네, 너무 깊이 있는 해석이고 저도 딱 그런 방향으로 봤어요. 그래서 완주칠은 내 경계를 지키고 어려운 상황 혹은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더 선생님의 목소리를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 결심의 하나의 방향이 퇴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이 여왕제 카드로서 나의 삶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될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쌓는 거? 근데 그때 힘든 현실이 있고 또 압박감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통합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주변의 반대라던가 왜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내 중심을 잘 지키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사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측면을 내가 얼마만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달카드로 나왔다면 사실 나의 그림자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내 안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걸림이 있는 것이 발생을 할 때 타인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좀 더 배척을 하게 되고 왜냐면 불편하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를 한다던가 혹은 감정이 앞서게 된다던가 아니면 혼란을 겪는다던가 이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선생님 내면의 그림자적인 부분의 통합이나 치유가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 사람의 이러한 측면? 이 이슈가 나한테 유독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게 나의 취약한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극복하고 더 부딪혀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삶의 기쁨을 기존에 나를 가두거나 제한되는 환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타워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직업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신념의 변화일 수도 있고 뭔가 굉장히 환골탈태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지금 선생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끌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내가 원하는 개인적인 선택을 해야지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건팔의 이슈는 내 제한된 시선, 부정적인 생각 안에 나를 가두고 있어서 그 생각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있는 인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대를 풀어서 현실을 좀 직면하고 우리 선생님의 그 제한된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좀 더 자유롭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진짜 좋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태양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이처럼 순간순간을 즐기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나 자신을 내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물에 해당하는 게 컵시종이기도 하잖아요. 기꺼이 아이가 되고, 그리고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내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마음과 좀 더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 더 많은 기쁨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실습까지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방식으로 집단이나 아니면 개인 상담에서 활용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웨이트 중급 과정의 소울넘버 상담 기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날이었는데요. 역시 소울넘버를 중급에 넣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론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우리 선생님들 카드를 보시면 아마 지금과는 또 다른 통찰이 있을 거고 그걸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쁘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 시선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중심이 나에게로 오는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론 수업으로 좀 더 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랑 나눈 이 소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수업을 잘 준비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영상을 남길 수는 없지만, 또 동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최대한 제가 피드백 드리는 영상으로 해서 현장감을 또 경험하실 수 있게 전달을 도와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울 넘버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메이저 카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계시고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반가웠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